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강연을 하게 된 김승주입니다. 이번에 저는 처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하나 보아서 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강의해보려고 마음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추상적이고 좀 제 경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걸로 주제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네, 처음에 마음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을 때 그 마음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 원안에 몇 개 적어본 것인데요. 주제를 즐거움으로 바꾸면서 안의 내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려 보았을 때 욕구 해소라든지 인간관계, 성취, 운동, 개인 등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단순히 이런 몇 가지 단어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이런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과 어떤 것을 연관시키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네이버에 쳐보았을 때고요. 쳐보았을 때 뭐 여행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자성어, 체육 뭐 그런 것이 있었고 구글에 쳐봤을 때는 심리학, 뭐 심지어는 영어나 학문이라든지 다양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즐거움을 보면서 이런 당당한 다양한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움이라는 주제가 책을 쓰는데 매우 많이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책 주제나 책 이름 같아 보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제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중학교 생활은 진짜 크게 한 게 없는 그런 평탄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활을 그래도 한마디로 나타내보자면 저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 중학교 3년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학교 시절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막 시험이 3주 전에 있는 게 달력에 보인다 하면 그때부터 막 공부를 시작하고 대회가 며칠 전이냐 하면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부터 즐거움 혹은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이 게임이 재밌다 하면 이 게임하고 이 책이 재밌어 보인다 하면 이 책을 읽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내왔는데요. 그 즐거움의 과정 속에서 제가 접했던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농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음악이나 사진 혹은 뭐 각종 영상물에도 그런 흥미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해보는 게임 같은 것에도 상당히 흥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화책도 여러 가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중학교에 느꼈던 흥미나 재미를 느꼈던 것들에는 아무래도 뭔가 꽉 차지 않는 느낌 혹은 만족감이 없었고 그 한 달이나 길게는 막 1년까지는 가는데 짧게는 진짜 며칠 혹은 몇 주만 해도 다 질려버리고 여기서 저기로 갈아타고 여기서 일로 갈아타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류의 게임을 막 수십 가지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방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재미를 찾아서 방황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중학교 2학년까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도 진로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혹은 당장 눈앞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면서 일단 제 생활 습관에도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중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약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런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거에서 굉장히 흥미로움하고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어떤 활동보다도 오래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활동은 바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바이올린을 아무래도 5살이 하도 어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 말에 의하면 그냥 유치원에서 애들이 하는 걸 보고 혹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걸 보고 멋져 보인다고 재밌어 보인다고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바이올린 연습이라는 게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그 연습이 즐거웠던 기억은 딱히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에다가 뭐 시험 기간이다 하면 그 연습도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만한 바이올린이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갑자기 이 바이올린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어서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거의 자발적인 연습을 해보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뭐
시간 날 때 혹은 뭐 시험 끝나고라도 바이올린을 하면서 상당히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신기했던 것이 일단 바이올린을 하면서 신기했던 것이 그 한 번도 흥미로움을 못 가졌던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밌게 되었고 그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주위에서도 상당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하나고라는 이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도 그냥 홍보 같은 것을 보다가 그냥 1인에게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서 그 하나고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바이올린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뭐 졸업식 때 어쩌다 보니 연주를 하게 되기도 했고 하면서 하여튼 이 바이올린이라는 하나의 조그만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 생활에도 좀 점점 더 커다란 변화가 생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던 게임과는 다르게 진짜 질리지도 않고 혹은 어떻게 보면 할 때마다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에서 이런 차별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좋아하면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거인데요. 아무래도 주제는 즐거움이다 보니까 즐거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자면 아무래도 저도 솔직히 게임이나 운동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이전까지 그 즐거운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방황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좋아한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 뿐이지 과연 진정한 즐거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거는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도덕을 들었었는데요. 이 도덕 수많은 암기 내용 중에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있다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반드시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도덕 그런데요. 하여튼 이 자아중심감과 비슷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아정체감과 맞먹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확립한다면 매우 사회에서 자신의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찾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저기서 흔히 이용되는 파랑새 이야기를 보면 멀리서 찾으러 돌아다녔던 게 결국에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파랑새와는 반대로 자신의 가까이만을 체험해 보았다가는 자신의 멀리 있는 자신의 진정한 즐거움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단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취미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혹은 완전한 재미를 그리고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